가스 압력 밥솥으로 만드는 인절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쫄깃하냐면요, 이렇게 스텐바트를 들어 올릴 정도로 쫀득쫀득하답니다. 불리기 전 찹쌀 450g을 12시간 불린 후에 채반에 걸러 물기를 쭉 뺀 무게가 650g 정도였습니다. 믹서기에 넣고 설탕 3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 저는 핑크 솔트를 넣었고요. 그냥 콧소금 넣으셔도 돼요. 이번에는 물을 200ml만 넣어주겠습니다. 왜냐면요, 반죽이 너무 질기 때문에 그냥 면보에다 넣고는 익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죽 주머니로 나온 실리콘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다 넣게 되면 수분 손실이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물을 넣으면 너무 질어질 수 있거든요. 실리콘 주머니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이 붙지 않게 잘 비벼주세요. 반죽을 넣어준 후에 반죽이 흘러나오지 않게 끈으로 잘 묶어주시고요. 압력 밥솥을 이용해서 조리를 해주겠습니다. 쌈바리를 넣고 반죽 주머니가 잠길 정도로 물을 넣어주세요. 바닥과 직접 닿지 않게 키친타올이나 면 행주를 깔아주시고요. 깔지 않으면 탈 수도 있거든요. 떡을 익혀줄 때는 고압으로 익히셔야 떡이 쫄깃하고 맛있는 떡이 돼요.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로 설정해 주시고요. 각 가정마다 화력과 압력밥솥의 성능의 차이가 있으니까 끓기 시작해서부터 10분간 가열해 주고요. 불 끄고 10분간 뜸들여 주겠습니다. 뜨거우니까 면장갑을 끼고서 꺼내 주시는 게 안전하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쑥떡을 어떻게 만드냐는 그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 쑥떡은 선택사항이에요. 저는 쑥떡 만드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만드는 거니까는 안 만드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가루에 섞어가지고 익혀주면 어떠냐는 의견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 그렇게 다 해봤는데요, 그렇게 하니까는 쑥떡 색깔이 곱고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누리끼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떡집에서 나온 거는 색깔이 굉장히 선명하고 예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쑥떡이 봄에 캐갖고 온 쑥이 있으면은 그 쑥과 그 쑥은 이제 함께 익히셔도 되고요. 이거는 가루니까 이 가루는 색깔이 또 그대로 살아있고 향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넣으셔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반죽에 섞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반죽을 이제 쑥을 섞지 않으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비닐 봉다리에 기름을 넣고, 붙지 않게 기름을 넣고 성형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비닐 봉다리가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 뭐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는데 식품용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의심되시면은 검색해 보세요. 우리가 이 봉투도 되게 비싸게 주고 사잖아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성형 비닐 봉다리에다 넣고 하는 게 가장 편했고요. 얼마나 쫄깃쫄깃한지, 이게 이 스텐바트를 막 들어 올리잖아요. 정말 쫄깃해요. 여러분 그냥 익히는 떡이랑 그냥 이 압력솥에다 익히는 떡이랑 완전히 식감이 틀려요. 정말 떡매를 치지 않아도 쫄깃하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쫄깃해요. 보셨죠? 이렇게 보셨으니까 드셔보시지 않아도 얼마나 쫄깃한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댓글 정말 달지 마세요. 저 속상해요. 모양이 잘 나올 수 있게 좀 얇게 밀어주세요. 제가 오늘은 흑임자 떡을 만들어 볼 건데요. 흑임자는 국물이 정말 많이 떨어지면 또 지저분하잖아요. 떡을 좀 얇게 쭉 펴가지고 눌러주세요. 너무 두꺼우면 또 맛이 없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쫄깃하니까 너무 두껍게 만들지 흑임자 마세요. 가루는 150g을 준비해 주세요. 흑임자 가루를 어떻게 만드냐고 하는데 못 만드세요. 집에서 만들면 페이스트가 돼버리니까 제가 구매 링크 알려드릴 거니까 그걸로, 제가 사용하는 거를 구입하실 분들은 그렇게 구입을 하시고요. 설탕을 이제 넣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또 맛이 없어요. 싫으신 분들은 빼셔도 되지만 넣으셔야 맛있지만, 이 설탕은 반드시 또 믹서기에 갈아서 곱게 밀가루처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설탕 3테이블스푼 넣어 주시고요.
소금은 2분의 1 티스푼을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이제 잘 섞어주세요. 아마 너무 고와서 잘 안 섞이니까 체에 한번 걸러서 내려주시면 더 쉽게 섞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자면은 설탕은 반드시 갈아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설탕 결정이 씹혀서 맛있는 식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부드러워 가지고 잘 섞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모두 한번 체에 내려 가지고 따로 이제 덜어 주시고 나머지 절반은 바닥에 얇게 깔아 주세요. 그 위에 아까 만들어 놓은 성형해 둔 떡을 올려줍니다. 떡 위에 다시 한번 흑임자 가루를 올려주고 한번 반을 갈라주세요. 흑임자 가루가 골고루 묻을 수 있게 이제 위아래로 이제 두 겹으로 떡을 뭉쳐 주시고요. 사이사이에 흑임자 가루를 더 끼얹어서 떡이 서로 들러붙지 않게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흑임자 떡은 너무 크면은 먹기가 너무 불편하세요. 이게 까만 색깔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너무 지저분하고요.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이 손톱보다 약간 큰 정도? 이 정도 크기로 잘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명절에 여러분 그동안 떡값 정말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가지고 가족이나 친지분께 내놓아 보세요. 지금은 제가 450g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떡을 불려 가지고 고물과 함께 합하면은 고물이 150이었고요. 떡이 아까 650이었잖아요. 700, 800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떡집에서 사면 엄청 비싼 양으로 드실 수 있으세요. 근데 2배나 3배 정도 늘리시면은 온 가족이 맘 놓고 배부르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리 시간은 밥량이 많으면 밥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처럼 조리 시간 한 10분 정도 더 늘려서 2배 정도 하실 때는 이렇게 가열 시간을 좀 늘려서 뜸 들이는 시간도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오래 두고 드실 부분들은 그릇을 따로따로 담아가지고 냉동을 해서 드시면 돼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작은 그릇에 소분해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나씩 들고 나가요. 자연해동이 돼가지고 바로 만든 떡처럼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추석 명절 때는 쉬운 방법으로 인절미 만들어가지고 가족들에게 뽐내보세요. 선물로도 한번 준비해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